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2025년 YBC 경진대회를 맡은 유건우라고 합니다. 오늘 온라인 설명회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오늘 온라인 설명회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경진대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공유를 좀 해서 저희 데이터앤 홈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진대회 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진대회 처음에 이제 참가 신청은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고 데이터앤 홈페이지에 YBC 경진대회 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는 9월 26일부터 배포가 돼서 이제 참가 승인이 된 후에는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설명회가 오늘 13일 월요일 15시 그리고 내일 또 동일한 오후 3시에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회 기간은 11월 3일부터 11월 14일까지로 이 기간에 테스트 데이터의 일사량을 추정한 값을 제출할 수 있고 리더보드의 결과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그 대회 종료 이후에 상위 7개 팀은 코드와 발표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상위 7개 팀은 11월 24일까지 코드와 발표 자료를 이메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발표 평가는 11월 26일에서 11월 28일 중 하루로 예정되어 있고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줌 링크는 공지사항에 대회가 종료된 후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상식 12월 5일 포스텍 YBC에서 진행이 되며 대상, 우수상을 수상한 팀이 참여 대상입니다. 수상팀에게는 교통비가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경진대 참가 신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가 신청은 참가하고자 하는 팀의 전원이 데이터앤에 회원가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대표자 1명 포함 최대 5명까지 신청할 수가 있고요. 대표자는 신청 시 팀원 각각의 이름, 휴대폰 번호, 소속,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여기서 휴학생의 경우에도 휴학증명서를 제출을 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청이 완료된 상태인데 그 다음에 관리자 검토 후에 승인이 완료되면 대회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 신청 현황은 이 로그인 후에 마이 페이지에서 경진대회 정보를 클릭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진대회 상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경진대회를 할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H에너지는 전국에 산재한 많은 발전소를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발전소에는 환경 센서라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장치는 태양광 모듈 온도와 일사량을 측정합니다. 일사량은 태양광 발전량과 가장 밀접한 기상인자이고 모듈 온도는 패널 효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환경 센서들이 모든 발전소에 설치되어 있으면 덜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다수의 소규모 발전소에 환경 센서를 설치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환경 센서를 보유하고 있는 발전소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환경 센서가 없는 발전소의 위치에 일사량을 추정하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과거 1년간 환경 센서가 있는 발전소의 위치, 기상 및 일사량 데이터를 가지고 동일한 기간에 환경 센서가 없는 발전소의 위치 및 기상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일사량을 추정하는 과제가 주어집니다. 이번 대회에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솔루션이 이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로 어떤 데이터가 제공되는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는 약 1년간의 데이터인데 작년 8월 1일 00시부터 올해 8월 1일 00시까지 여러 발전소에서 수집된 1년치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학습 데이터의 발전소는 약 180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의 발전소는 약 30개 정도 됩니다. 크게 세 가지 유형의 데이터가 제공이 됩니다. 첫 번째로 기상 데이터입니다. 각 발전소마다 가장 가까운 기상 관측소의 실측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여기 데이터셋 정보에 보시면 온도나 풍속, 강수량 등 20가지가 넘는 기상 실측 데이터이며 1시간 단위로 제공됩니다. 두 번째로는 일사량 데이터입니다. 일사량 데이터는 환경 센서가 설치된 발전소의 일사량이 제공이 되고, 이 일사량 데이터는 5분 단위로 제공이 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발전량 데이터입니다. 발전량 데이터는 실제로 모델의 어떤 학습에 이용되는 건 아니고 참고용으로 제공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일사량 추정 시에 입력 변수로 사용하진 않습니다. 이 데이터는 15분 단위로 제공이 되고, 그리고 이 데이터들은 발전소마다 고유의 발전소 아이디로 구분이 되고, 그리고 위치 정보도 함께 제공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설명드린 세 가지 유형의 데이터가 하나의 테이블로 합쳐져서 제공이 되는데, 데이터 유형별로 수집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합쳐진 상태에서는 결측값이 존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결측치 처리 방법은 참여자분들께서 자유롭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유롭게 선택하셔서 모델을 개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공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가 승인이 되면은 제공 데이터 탭에서 여기 보시면 제공 데이터 다운로드 이 버튼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총 3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트레인 CSV 파일과 테스트 CSV 파일, 그리고 서브미션 샘플 CSV 파일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트레인 CSV 파일은 환경 센서를 가지고 있는 발전소의 데이터입니다. 이건 이제 학습에 이용되는 데이터고요. 두 번째로 테스트 CSV 파일은 환경 센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발전소의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일사량을 추정을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브미션 샘플 CSV 파일은 제출 양식 파일입니다. 그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한 일사량을 이 양식에 입력을 한 후에 이 파일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경진대회 규칙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 부분인데요. 본 대회 기간이 되면은 팀에서 산출한 일사량 추정값을 포함한 제출 양식 파일을 제출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하루 제출 횟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10회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모든 팀원이 제출 가능하고 팀별로 제출 횟수가 이제 카운트가 되고 매일 자정 기준으로 초기화됩니다. 팀의 제출 내역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제출 내역 중에 최고 기록이 리더보드 테이블에 반영됩니다. 현재 리더보드나 제출하기는 본 대회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열리진 않지만, 이곳에서 나중에 리더보드와 제출 내역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평가 기준입니다. 이번 경진대에서는 얼마나 정확하게 일사량을 추정했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즉, 추정한 일사량과 실제 일사량과의 오차가 적을수록 좋은 성능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이 오차를 평가하는 기준은 평균 절대 오차 MAE이고요. MAE 값이 작을수록 좋은 성능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경진대회 리더보드에서 성능 순위와 그리고 추정 오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보드에서 방금 말씀드린 MAE뿐 아니라 보조 지표로 NMAP, MSE, MSLE를 함께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MAP라고 하는 것은 Normalized MAP인데요. 추정값하고 실측값의 오차의 절대값을 일사량 최대값인 1300으로 나누고 100을 곱한 값인데요. 이게 예측 오차를 퍼센티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 정도로 오차가 발생했는지 직관적으로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MSE는 추정값과 실측값의 차이를 제곱한 값의 평균 값이고요. 마지막으로 MSLE는 각각 로그를 취한 추정값과 실측값의 차이의 제곱한 값의 평균입니다. 이 지표에서는 로그 함수의 특성상 과소 추정을 할 경우에 과대 추정에 비해서 더 큰 오차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평가 기준을 설명드렸고, 그리고 이 경진대회 페이지에서 대회 공지에 들어가시면 OIBC 경진대 참고용 코드가 있습니다. 참가자분들의 원활한 제출을 위한 것이고요. 이 가이드에는 데이터 불러오기부터 전처리, 추정값 산출, 제출 파일 생성까지의 기본적인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문의를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자격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휴학생도 대학의 소속 학생이므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퇴를 하거나 아니면 외국 대학에 재적 중인 학생의 경우에는 아쉽지만 참가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팀원 변경에 대한 문의가 있는데, 1:1 문의를 주시면은 해당 팀의 승인을 취소하고 팀원을 변경해서 다시 승인을 해드리는 방법으로 팀원 변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진대회 전반적인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